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82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2월 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2월 2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경인월 을료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을료가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을목이 되겠고요. 월령은 인월입니다. 그래서 인월에 태어나는 을목은 어떻게 사주 배합을 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일간이 되겠고요. 그 일간 한번 살펴보죠. 자, 을목이라고 하는 일간이고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 10개 천간 중에서 두 번째 간목 다음으로 을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천간 중에서 두 번째 천간이 되는 글자, 이런 것은 순서라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간목이 첫 번째고 을목이 두 번째고 이런 것까지야 이렇게 심도 있게 다룰 거는 아니고요. 일단 을이라고 하는 글자, 이것이 일간이 되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느냐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죠. 자, 을이라고 하는 글자 오행으로 놓고 보게 되면 나무의 기질, 즉 목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를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음에 해당되는 나무라고 해서 음목 이렇게 취급을 하게 되죠. 반대로 간목이라고 하는 같은 나무가 있긴 합니다만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간목 같은 경우에는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죠? 나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목극토하는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극토하죠. 토를 극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고요.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생하냐면 생화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간목이든 을목이든 똑같습니다. 토를 극하는 것, 간목이든 을목이든 똑같은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화를 생하는 것도 간목도 을목도 화를 생하게 됩니다. 단 한 가지, 토를 극한다라고 봤을 때 양목인 간목이 토를 극하는 것이 강할까요? 아니면 을목이 토를 극하는 것이 강할까요? 당연히 목극토할 때 토를 극하는 힘은 간목이 더 강할 것이다. 그리고 화를 생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화를 생하는 것, 목이 화를 생하는데 여러분 볏짚이라든가 아니면 갈대 같은 것, 아니면 물에 젖어 있는 쑥 같은 것이 화를 생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마른 장작이라든가 큰 굵직굵직한 나무로서 불을 피우는 것이 더 강할까요? 당연히 화를 생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더 월등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무토일간을 할 때 제가 설명드렸지만 무토일간이 왕했을 때는 관살로서 왕한 무토라고 하는 것을 통제해야 되는데 그 왕한 무토를 갖다 통제하는 힘은 을목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간목이 하는 것이 공력이 더 크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을목은 할 수 없느냐? 아니죠. 간목이 없는 경우에는 을목으로서 무토를 소토 내지는 소벽할 수 있겠지만 공력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차이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큰 산을 옮기는데 어떤 사람은 포크레인이라든가 중장비를 가지고 산을 옮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삽자로 몇 개 가지고 산을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힘이 좋을까요? 당연히 중장비를 쓰는 것이 더 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토를 목으로 소토한다라고 할 때는 당연히 간목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중장비를 쓰는 것 같고 을목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삽으로 땅을 파서 산을 옮기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화를 생하는 것 또한 그런 식으로 한번 추론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제가 병화 내지는 정화를 설명할 때 병정화가 약했을 때 약한 병정화를 생조해 줄 때 좋은 것은 양목인 간목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음목인 쓴목인 을목으로 생조해 주는 것보다는 더 낫다, 그 간목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쓸데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을목이라고 하는 것도 용도가 있죠. 을목은 뭐냐면 마치 음목이니까 음에 해당되고 부드럽고 유연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목을 극할 때 목이 아니라 토를 억할 때 억제할 때 강한 나무인 양목으로서 이렇게 소토소벽하는 것이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기능적인 차원에서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용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을목은 음목 나름대로의 용도가 있습니다. 음목은 음목으로서 화초 내지는 화목이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화초 내지는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꽃을 피우는 나무 내지는 꽃을 피우는 화초 풀, 이런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무토를 소토한다, 화를 생한다, 이런 것보다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용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난초와 같다, 우리 지란 같은 거 있죠. 이러한 꽃을 아름답게 피우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한 특징만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부조하죠. 그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안에서 그러한 것들도 다독거려주고, 또 안에서 그 재정적인 거라든가 이런 걸 또 안 살림을 또 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남자는 옛날 같으면 밖에 나가서 남자가 열심히 일을 하고, 안에서는 엄마가 육아를 하고 집안 살림을 하고 이런 거였죠. 요즘 또 반대로 또 여자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고 남편이 집안에서 또 이렇게 가사일을 또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나가서 집안을 돌보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둘 다 나가지 않고 집안에만 있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쵸? 그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간목은 간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요. 을목은 을목 나름대로의 용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토를 소통 못한다, 화를 생각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을목의 용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을목은 을목 나름대로의 꽃을 아름답게 피우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량의 온기, 따뜻한 온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화초가 자라기 위해서는 적당량의 물이 필요한 것이죠. 온기라고 하는 것은 화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요. 적당량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기운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을목이 핵심적으로 바라는 것이고, 여타의 뭐 토라든가 내지는 금이라든가 내지는 또 뭐가 있죠? 목화, 토, 금, 수, 그죠? 토, 뭐가 맞죠? 화, 수화, 그죠? 일간, 자체의 목도 있죠. 그래서 핵심은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라고 하는 온기와 수라고 하는 물이 필요한 것이고, 토라든가 금이라든가 목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을목일간이 해월에 태어났는데 물이 너무 많다, 그런 경우에는 무토로서 수를 제해주면 되는 거고요. 또 여름에 을목이 4월에 태어났는데 수기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땐 금으로서 수를 생주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또 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을목일간이 약했을 때 간목 같은 걸 보게 되면 우리가 뭐라 하죠? 그거를 등락개 갑이라고 해서 약한 을목을, 간목을 보게 되면 등락개갑이 돼서 겁재인 간목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수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토는 없을 수도 있고요. 금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목도 없을 수도 있는데, 수화는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을목은 살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원령에 따라서 수를 더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화를 더 필요로 하는지는 그때그때 살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일간이 태어난 원령은 인월입니다. 이제 입춘이 지났기 때문에 원령도 동절인 축월에서 이제 인월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 동방을 뜻합니다. 인묘진 동방. 그래서 원래 동쪽은 목이 관장을 해서 목이 왕한 계절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신, 주관하는 신으로서는 여기가 청룡이죠. 푸른 용이라고 해서 청룡이 주관하는 그러한 그래서 좌청룡 우백호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당연히 청색을 띠게 됩니다. 주관한 색, 파란색이죠. 파란색.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방향은 당연히 동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묘진 동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동쪽이면 묘방이 정동쪽이 되는 거고요. 인방은 북동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방은 남동쪽이 된다. 이런 것은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예를 들어서 사주를 봤는데 인목의 용도가 있다, 이동을 해야 된다. 어디로 갑니까? 북동쪽으로 가는 것이고, 묘목의 용도가 있다, 정동쪽으로 움직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진방의 용도가 있다라고 하면 남동쪽으로 움직이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명리로서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리라든가 방위 같은 거 볼 때는 기문둔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문둔갑을 이제 포국이라는 걸 딱 해놓으면, 나의 길방의 올해는 어떻게 되느냐, 이번 달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내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은 기문둔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금방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참고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기문둔갑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활용된다라고 하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인월은 일단 인묘진 동방이면서 계절로는 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초춘이죠. 겨울에서 금방 이제 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초춘이라고 하고요. 맹춘이라고도, 서에서는 이제 맹춘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맹춘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해서 맹자는 맹자를 씁니다. 그래서 처음이라는 뜻이죠. 봄의 처음입니다. 그래서 봄이라고 하는 이런 계절인데 중요한 것은 봄이 되면 벌써 따뜻한 온기가 있고요. 아지랑이가 피고 그래서 훈훈한 그러한 봄을 따뜻한 봄을 생각하게 되는데 인월은 초춘이기 때문에 축월에서 인월로 넘어오게 되면 바로 따뜻한 온기가 부는 것이 아니라 전월의 차가운 기운이 아직은 남아있다. 한기, 이거 명리서에 뭐라 하냐면 한기가 아직은 미진하다 이렇게 표현. 아직 다 가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아직 아닐 미자에다가 다할 진짜 아직 다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월은 아직은 차가운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기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조후의 필요성이 아직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간목 일간 설명드릴 때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왕한 때에 태어났기 때문에 원래 일간이 왕하게 되면 관살로서 즉 금으로서 간목의 관살은 금이니까 금으로서 간목을 갖다가 작벌하거나 이렇게 억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봄에 태어나는 나무는 아직 성장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금을 쓰기보다는 아직 초춘의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따뜻한 화로서 보호해주고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줘야지 간목이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을목은 더더군다나 간목 같은 경우는 경금을 쓸 수 있는 양목에 해당이 되지만 을목 같은 경우는 음목에 해당돼서 절대 금을 쓰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을 쓰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때는 어느 때에 해당이 되냐면 예를 들면 여름 같은 데 있죠. 4월, 5월, 미월 같은 경우 화왕절에 뜨거운 여름에 물이 부족할 때는 금으로서 술을 생조해주는 용도로서 그때 금을 쓸 수 있지만은 을목은 아무리 일간이 왕하더라도 금으로서 을목을 갖다가 작벌한다 이런 개념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일간이 왕합니다. 신화가죠. 월령에서 인목을 뽑고 월령을 얻었기 때문에 모강절이 태어나기 때문에 을목 자체가 왕하지만 역시나 간목도 마찬가지로 을목도 마찬가지로 인월의 목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는 목, 생목이기 때문에 절대 금을 써서는 안 되고 반드시 따뜻한 화로서 조후해 주어야지만 을목이 꽃을 피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병화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조후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쓰는 것은 정화보다는 병화라고 하는 것이 월등하게 공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을 인월의 을목은 반드시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그래도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인이라고 하는 글자 원령 자체 안에는 지장간이 무토, 병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병화가 없다 하더라도 인중에 있는 뭘 쓸 수 있다? 인중에 있는 병화를 쓸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좀 장점이죠. 되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신금이 예를 들어서 해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해 중에 임수 자체가 있기 때문에 굳이 타 간지로 임수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일간만 왕해지고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화가 있어줘야 되는데 월령 자체에서 이렇게 병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타 간지에 병화가 없다 하더라도 화가 없다 하더라도 인중에 있는 병화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을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도 왕하고 머리도 굉장히 총명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일단 화가 투출하는 것이 더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수라고 하는 것도 같이 있어줘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수화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나머지 토금수라고 하는 것은 그때 필요에 따라서 쓰는 것인데 인월의 을목은 가장은 아니지만 왕한 그런 때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을목이 왕하니까 물이 필요 없다. 왕한 일간을 다시 인성으로서 생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하고 그 일간이 왕해서 인성이 필요 없는 개념하고 을목이 왕하더라도 물을 필요로 하는 것은 좀 다른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화초가 있는데 화초가 튼튼해요. 근데 화초가 튼튼하다고 해서 물을 안 줄 수는 없죠. 물을 안 주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을목이 인월에 태어나서 왕하다라고 해서 을목 자체가 뭐 굳세 갑목같이 뭐 굳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을목이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보게 되면 오히려 물로서 을목을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왕하다고 인성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선후 관계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병화를 먼저 쓸 것이냐 아니면 개수를 먼저 쓸 것이냐 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먼저는 화를 쓰고 나중은 수를 쓴다서 선병 후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인월은 뭐예요? 아직은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화를 먼저 쓰게 됩니다. 만약에 을목이 인월에 태어났는데 화가 없고 수만 많다라고 하면 이거는 음농습중이라고 그래요. 음농습중이라고 해서 음이 너무 짙고 습함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마치 을목이 온기는 오고 물만 많으면 썩고 부패하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음능습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렇게 화는 있는데 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수가 없으면 이거는 양장목갈이라고 합니다. 양장목갈.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양은 있는데 음이 없게 되면은 양만 있으면 나무가 어떻게 돼요? 마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월의 을목은 당연히 화라고 하는 것과 수라고 하는 것이 같이 필요하게 되는데 먼저는 병화를 보고 나중엔 개수가 있어줘야 된다. 개수라고 하는 것은 지의 자수, 해수 이 정도만 있어도 되고요. 뭐 천간에 개수가 투출해도 나쁘진 않지만 이 개수하고 병화하고 서로 붙어 있으면 그건 좋지 않겠죠. 좀 원격되어 있어서 떨어져 있으면 좋은데 인월 같은 경우는 굳이 개수가 투출되지 않고 뭐 지지로 해수나 지지로 자수 한 점만 있어도 인월은 아직은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화는 없어서는 안 된다. 장점은 인중에 병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장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보시고요.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음목인 을목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게 되면 을목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원래는 갑목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이라고 하지만 을목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이라는 말은 잘 되지 않아요. 원래 을목이 묘월에 태어난 걸록격인데 그렇다고 해서 을목이 인월에 태어났다고 해서 이걸 겁재격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또 쓰지 않거든요. 다른데 명리서를 보면 월겁격이라고 하죠. 월겁격이라고 해서 월지가 겁재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제 월겁격이다 이렇게 쓰기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 준걸록 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거를 월겁격으로 보는 것이나 준걸록격으로 보는 것이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 뭐가 됐던 일간이 신왕하다라고 하는 뜻에 있는 것이고요. 또 일간 자체가 을목인데 월지 자체가 목이 왕한 인월이기 때문에 을목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을목의 특징은 뭐예요? 화초, 꽃을 피우는 화초와 같기 때문에 인월의 목이 생명력이 왕하니까 그러한 생명력을 발산할 수 있도록 온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일간이 왕하다고 해서 금을 쓰는 것이 아니라 화로서 을목의 기운을 발산시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지로 수가 한 점 정도 있어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야 하지만 을목이 마르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겨울도 마찬가지고 봄에도 마찬가지고 춘한이라는 말이 있어요. 춘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봄에 가뭄이 들었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춘한이죠. 봄에도 눈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이 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화수를 같이 보는 것이 좋은데 연주를 보게 되면 신축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월에 을목이 왕하다고 해서 금으로서 을목을 작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을목일간이 신금을 보게 되면 마치 면도칼이나 칼로서 홈이나 이런 걸로서 을목을 극파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을목 신금 자체가 약하지 않습니다. 축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모강절이라 하더라도 신금은 을목은 당연히
극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이 월간을 보면 다시 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갖다가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이거를 갖다가 관살혼잡이다. 정관도 있고 칠살도 있으니까 관살혼잡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관살혼잡이라 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칠살편관이 같이 있어서 어차피 을목을 갖다 극해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즉 봄에 을목이 꽃을 피우려고 하는데 뭐예요? 서리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바위가 굴러 떨어지고 하는 그러한 형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더 문제인 것은 일지에 유금이 있어서 이 경금 신금이 축에도 뿌리를 둘 수 있지만 유금에 뿌리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목도 왕한 을목도 왕하지만은 경금 신금도 마치 엄청난 적군과 같이 도사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요한 건 금을 억제해주고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글자들이 있어줘야 되겠죠. 화도 살아나고 수도 살아나야지만, 수는 을목의 뿌리를 배양하고 화가 살아나야지만 금을 화극금해서 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중병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 지지에 숨어져 있는 인중병화 가지고 천간의 경신금을 갖다가 제거하기는 매우 역부족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지금 당장 내 앞에 적군이 있어서 나를 죽이네 살리네 하고 있는데, 저 멀리 부산에 있는, 나는 서울에 있는데 부산에 있는 아군이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가서 도와줄게 하는 거고 똑같습니다. 와서 봤더니 애가 어디가 있는지 없어요. 연락도 안 되고 볼장 다 본 것이죠. 바로 그런 겁니다. 바로 생시에서는 화하고 수를 같이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좀 더 좋은 국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생시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겠는데요. 일단 오늘 같은 명식은 을목일간이 인월에 태어나서 일간 자체가 세력이 있는 건 좋은데, 봄에 간목도 그렇고 을목도 그렇고 금이 다시 이렇게 많아지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이런 금들은 다 어떻게 돼요? 제거되어야 되는 것이지, 정관은 남겨놓고 칠살만 제거한다,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금은 반드시 정관이 됐든 편관이 됐든 을목은 상해를 반드시 입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인중의 병화가 있다라고 했는데, 생시에서는 어떤 글자를 보는 것이 더 좋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병자시, 제가 웬만하면 병화가 뿌리 없는 병화는 나쁘다라고 보는데, 오늘은 병자시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 병화는 물론 일지 밑에 자수가 있어서 약할 것 같지만, 이 병화도 뭐예요? 연이, 원령이 인목에다가 병화가 인을 보게 되면 생조를 받고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능히 병화가 힘을 발휘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병화가 있으면 금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상관이죠. 상관으로 관살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일치지에 자수가 있기 때문에 능히 자수는 을목의 뿌리를 배양할 수 있습니다. 병자시 나쁘지 않은 생시라고 보이고요. 운은 그렇다 하더라도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금수운으로 가는 것보다는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인월에 병화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인화하고 병화만 인목하고 병화만 빼면 다 금수이기 때문에 아직은 한습함이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해시도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인월에 정화가 투출되어 있죠. 금이 있으니까 정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다스리는 것은 병화보다는 오히려 정화가 더 나은데, 정화는 조후하는 힘은, 따뜻하게 하는 힘은 좀 떨어지죠. 이런 경우에는 정화로서는 금을 좀 억제시켜 주고요. 조후는 인중병화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해수가 있어서 을목이 통근할 수 있고요. 해중 임수로서 을목을 갖다가 생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임수가 투출했다라고 하면 조금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수가 밑에 있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자, 인목을 얻고 을목 자체가 뿌리를 두 쪽으로 둬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 경금 신금이 일간을 극해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지에 있는 인중병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천간에 있는 경금을 제어하기는 힘들고요. 또 무토가 있다라고 하면 화가 오더라도 금을 극하기보다 토를 생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주는 관살로 인해서 매우 힘든 그런 사주가 될 수 있고요. 임오시가 되면은 나쁘지 않은 것은, 물론 이제 화가 있어서 경신금을 제거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임수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생수 수생목해서 이거는 살인상생 내지는 관인상생 해주는 그러한 국세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천간에 무토가 있는 것보다는 임수라든가 또 다음 생시가 뭐죠? 개미시죠. 개미시. 이렇게 되면은 개수가 있다라고 하면 금이 일간을 극하는 것을 개수가 통관할 수 있는 그러한 국세는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좋은 생시는 어떤 생시냐? 아까 말씀드렸던 병자시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아름다운 생시가 아닐까 싶고요. 또 화를 볼 수 있는 거 신사시가 이렇게 있긴 한데 이거는 결코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사중병화에 꽂히게 되면 뭐냐면 천간에 또 신금이 투출하는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고요. 또 축이 있고 유가 있고 사가 있으면 사유축 금국을 완전하게 사유축 금국을 완전하게 짜기 때문에 이거는 살중신병한 사주가 된다. 원령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금이 굉장히 왕한 사주가 되죠. 인중병화가 살아내죠. 이런 사주가 금순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한습해지기 때문에 을목이 어떻게 됩니까? 썩고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사시 이 신금이 있다라고 하는 거 꼭 살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술시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죠? 병화가 투출되어 있으니까 병자시나 병술시나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병술시보다는 병자시가 더 좋은 게 뭐냐면 여기는 술토이지만 여기는 자수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